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자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서 편집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영상 흐름과 달리 조금은 버벅이거나 약간은 좀 루즈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들릴 수 있는데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촬영 자체도 제 집, 제 방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릴게요.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번 하락한 거 어떻게 생각해?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락 이후의 방향성을 예측해보는 시간이에요. 이 하락이 언제까지 하락하고 하락 최대값으로 예상하는 값이 어디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상승을 한다면, 추세를 되찾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현금을 보유한 사람, 코인을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사람, 이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에 더해서 지금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희망적인 상황이 생겨나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번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캔들 두 개를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고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오늘자 캔들과 어제자 캔들을 비교해보면, 일단 오늘 캔들이 없었을 때, 어제째까지 찍혀 있을 때 99일선의 지지가 표현되어 있는가, 꼬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캔들은 99일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으나 그나마 지지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1시간봉 차트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59.5K, 60K 가격을 말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지지가 표현되어 있었냐? 표현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캔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지 않았고 또는 징후적인 측면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자 캔들이죠. 흔히 말하는 저가를 다 이탈시켰고요. 일자로 그어지지가 않는데 흔히 말하는 저가를 이탈시켰고요. 제가 지지 포인트로 기대했었던 99일선, 노란색 99일선도 이탈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캔들은 우리가 봤을 때 마감을 한 거냐 아닌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은 마감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희망적인 상황을 품어서 이걸 모두 말아 올리는 걸 기대해야 되냐? 꼬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약간 희망적일 수 있고, 몸통이라면 거의 희망이 없는 수준이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아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몸통으로서 밟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있고요. 정확한 정답은 내일자에 표현될 거예요. FOMC 지나고 당장 10분 뒤에 개장되는 코인베이스 차트랑 IBIT 차트가 반영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장을 지나서 9시에 결과값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알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가를 체크해 보면은 59.2나 59.1K 사이거든요.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지를 때릴 때 특정 여기에 지지가 걸려있다고 칩시다. 여기를 계속 터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를 조금씩 내렸어요. 근데 이 내려가는 게 지지를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쭉 내려가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팍 내려가는 현상, 흔히 말하는 선물 투자에서 리퀴데이션, 포지션이 다 청산되면서 나오는 이 하락이 이 부분에서 발생했냐 안 했냐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요소를 따져본다면 2번과 1번, 그러니까 말아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하락이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이번 하락은 리퀴데이션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를 내릴 때 한 번에 무너진 자리가 표시되어 있고 거래량도 높다는 게 판단이 됐어요. 이 조치를 따져본다면 거의 최대값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명확히 말하면 포지션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을 당했고 이런 하락이 빔으로서 꽂혔어요. 이걸 말아 올리려면은 비슷한 포지션이 들어와서, 그냥 동일 양의 포지션이 들어와서 말아 올려야 되는데, 혹은 더 많은 포지션이 들어와서 말아 올려야 되는데, 희망적이죠. 희망적인 걸 품어서 판단할 수 있다? 없다로 가고, 일단 99일선의 이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탈한 하락이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더 신뢰성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답인지 이게 정확한 답인지 이게 납득이 안 돼. 그러면 내일까지 지켜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표현이 될 겁니다. 어차피 정답지라는 게 뭐 며칠 아니면 몇 주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자 오전 9시 따져본다면 10시간 반 뒤면은 새로운 캔들이 나오면서 이 캔들이 뚫은 건지 안 뚫은 건지 정답이 나오니까 신뢰성을 부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탈했다는 판단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상승 추세를 가져갔을 때 99일선의 이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따른 예제가 그렇게 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불장을 모두 마무리했을 때 이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쌍봉을 찍을 때 마감할 때 이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다 DCB 나오고 하락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때는 안 속았지 몰라도 이 캔들만 따져본다면은 이 캔들 때 저가를 이탈했어요.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데가 저가거든요. 기존의 저가를 볼 수 있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 일봉 차트니까 4시간봉 차트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표현되어 있고, 이 차트는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꽂았다가 여기까지 머물렀을 거예요. 어쩌면 이 정도, 네, 딱 이 정도에 걸쳐 있잖아요. 딱 여기 머물던 시기. 우리가 지금 언제 있냐? 다 꽂았고 한 이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저가 이탈시켰고 단기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차트 지금 현재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추가 하락이 발생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2, 3년 정도 전에 얘를 바라본다면 그 다음 날에는 좀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내일자에 폭락하냐? 그거는 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의 하락을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FOMC 선반영이다, 약간 매파적인 모습에 선반영된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과, 아니면 거래소측 이슈가 있어서 약간 흘러가는 거다, 여러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따져보지 않고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해서 이걸 더 쏟냐 안 쏟냐의 문제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차트가 우리가 23년도 10월부터 보여줬던 차트 중에 가장 안 좋은 차트라고 가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장세를 판단할 때 이평 매매 또는 이평 분석법에 따라서 추세를 가늠하는데, 이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정체되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99일선이고요. 단기선, 캔들과 민감하게 따라오는 99일선이 지금 현재는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캔들 여기서 머물렀어요. 변동성이 없는 장이 나타나면 단기선 내려가고, 중기선은 천천히 따라오니까 이 정도 속도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역배열이죠. 지금 현재 시장은 역배열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3년도 10월부터 신고점을 달성하는 동안 캔들이 내려온 적도 없고 역배열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암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세가 변경되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 하락값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순서가 왔습니다. 하락 최대값이 어디인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 차트를 설명할 때 비슷한 패턴을 찾을 때 이 불장이라는 사이클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불장이라는 사이클을 여기랑 어쩌면 이쯤에서도 분류해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비단 벗어날 수 없어요. 방금 설명드릴 때도 이런 부분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하락 최대값을 설명할 때는 다른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가 반감기라는 패턴 안에서 흔히 말하는 반감기 이후에 몇 개월의 시즌을 보내고 불장을 맞이한다라는 개념 하에서 과연 이게 불장을 맞이하는 그 기간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주 예전에 설명드렸던 불장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강세 상승과 강세 하락이 벌어지고 약세 상승, 약세 하락이 펼쳐진 다음에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 약세장을 비교해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약세장에서 이평선을 봤을 때 어디까지 하락했냐? 주봉 캔들에서 보면요, 일단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99일선까지 하락했어요. 저는 코로나를 설명드리지 않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이쯤에서 방어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점을 참고해보면 99일선 부분에서 방어가 된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99일선은 어디 있냐? 대략적으로 한 32K에 있거든요. 여기서 또다시 절반의 하락을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자, 이번 약세 상승장 또는 이번 패턴을 설명드릴 때 몇몇 부분은 19년도와 닮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차트 형태가 흔히 봤었던 16년도 차트, 13, 14년도에 불장을 지나서 나오는 약세 차트가 나왔었던 이 부분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16년도 차트를 참고해보면 약세 하락이 좀 강한 지지가 나오고 그냥 거의 점 찍듯이 지지가 나오는, 이 지지의 근거가 되는 게 어떤 이평선이었냐? 주봉상 25일선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은 지금 반감기 패턴에서 조정을 가져간 부분도 일치하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상승과 조정 반복하면서 계속 올려놓는 그런 차트 현상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25일선 어디 있냐? 지금 현재 따져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25일선은 52.3K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쪽을 봐주시면 되는데 52.3K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봤었던 상승 조정 주면서 이제는 25일선을 만날 차례가 됐고, 가장 기대값이 높은 지지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틀렸다면 이 사이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야, 여기도 지지로 가늠해보고 여기도 지지로 가늠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52.3K부터 32K까지 전부 지지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매매로 하는 게 맞냐? 절대 아니죠. 그냥 명확하게 주봉상 25일선은 52.3K를 1차 지지로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하락 최대값 예상값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현물에서 매수하고 수익을 보는 건 상승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상승 시기에 대한 예상값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평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요, 추세를 설명할 때 단중 장으로 설명드리고 정별이라면 방향성은 상승 확정이라고 설명드리면서 꼭 하는 말이, 그 장 안에는 상승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엘리어트 파동이 쪼개지는 것처럼 단기 하락이 발생하고 또는 변곡점이 발생한다면 올려치나 다시 회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때로는 단기, 중기로만 정의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다시 장세가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순간 다시 상승세를 찾게 되는 기준점이 뭔가,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준점을 세운 게 일봉 차트였잖아요. 그러면 주봉상 정배열로 인해서 상승세가 정의되던 기간에서 다시 역배열로 바뀌게 되는 순간 다시 상승으로 변경되는 변곡점이 어디인가? 캔들이 99일선을 이탈할 때입니다. 그러한 포인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없겠지만 앞으로 기록될 거예요. 하락값 찍고 반등할 때 99일선 무조건 캔들이 건드리게 될 거고, 그러한 캔들이 좀 일자로 올라가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빅 양봉, 메로나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가든 아니면 좀 작은 캔들로서 올라가든지,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차트가 설명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되는 게 99일선의 이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번 상승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릴게요. 제가 상승 시기가 뭐 5월 15일 달 몇 시에 열린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게 된다면 무조건 99일선을 건들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일봉 차트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장과 거의 장기적인 장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추세를 나타내는데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게 어디였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추세가 뒤바뀌었을 때 이 99일선을 이탈했을 때 저항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이탈했을 때 다시 추세 찾고 다시 하락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어쩌면 이번 하락이 이런 봉들을 만나서 하락하는 부분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뭐 1시간봉, 4시간봉을 따질 것 없이 시간봉은 모두 이 법칙을 거의 휩소가 아니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1시간봉의 신뢰도보다 4시간봉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고, 일봉의 신뢰도가 높은 단계에 있는데 99일선을 이탈한 다음에 시장의 장세가 바뀔 걸 암시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무조건 99일선입니다. 그래서 2-2번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어요. 상승 시기 언제인가? 99일선 상방 이탈만 주목해라 라고 말씀드릴 거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저가를 명확히 찍을 수 있다면 이 선을 상방 이탈할 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들어가는 걸 만족 못할 거예요. 왜냐? 나 바닥에서 들어가고 이때 매집했어야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99일선에 맞춰서 매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바닥을 잡거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추천을 안 드릴게요. 네, 오늘 3가지 다 설명드렸고요. 이대로 영상 올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버벅이는 거 좀만 삭제하고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해서 한 12시 안에 올라갈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한두 시간 전에 촬영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는데, 뭐 평균장은 너 어떤 상태냐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매번 보던 모습들이고 매번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거의 달라질 게 없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반응을 얻으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이번 상승장에 있어서 워딩이 좀 세게 들어갔던 건 저도 인정하는데, 제 의견에 항상 반대되는 방향성이 나올 때 듣던 말이 항상 반복되고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뭐 지금 최근자 동영상에 적히는 댓글이 이전에 받았던 댓글하고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상태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투자하는 것 중에 해외 주식도 일부 포함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 비중들을 다시 크립토에 들고 올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 다만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는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겁하잖아요. 사실 내가 투자한 돈은 본시드가 아니었고 본시드는 이만큼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부가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되는 거 다 끌고 올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분들은 제가 멤버십 방에 실시간 호흡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방에 꼭 들어오시고요. 최근자에 가입하신 분들은 임시방을 통해서 참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청자분들은 경제 언어방도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실시간 반응이나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급변하는 장은 그런 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저는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